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투잡을 시작한 직장인 10년차 A의 2017년 종합소득세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비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1,000만원, 원천징수는 100만원, 연말정산이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컨설팅 강연료 1,000만원, 영업비용 300만원이 장부에 반영됐습니다. 이 중에 가사경비가 100만원이 포함됐네요. 강연료는 사업소득 분류, 원천징수 30만원,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종류가 뭐가 있나요? 소득 종류로는 2배 사근 연기 중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2배 사근 연기 중에 먼저 사업소득이 있네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컨설팅 강연료 1,000만원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결국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거래를 분류하고 분류된 거래를 정해진 위치에 기록하고 분개를 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제표를 작성합니다. 근데 만약 세무와 차이가 존재한다면 세무상 수익과 비용을 산출해서 세무상 이익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다른 소득을 하나로 뭉쳐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2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종합소득 합산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걸 고려했어야 됐나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차감해주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금 애누리인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도 빼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거를 추가로 더해서 최종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단계입니다. 거래를 분류하고 분류된 거래를 기록하는 분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참고로 이 거래를 분류하는 과정은 머릿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바로 분개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거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1은 컨설팅 제공을 하고 대가로 1,000만원을 수령한 거래입니다. 거래 결과 현금이 1,000만원이 증가했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어디였나요? 지우개, 자산은 왼쪽입니다. 그 원인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죠. 수익의 증가는 어디였나요? 지우개, 비용의 반대편 오른쪽입니다. 이 거래 1을 분개하시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증가가 차변 왼쪽, 컨설팅 수익의 증가가 대변 오른쪽입니다. 거래 2는 영업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거래인데요. 그 결과적으로 현금 300만원이 감소했고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 오른쪽입니다. 자산의 증가가 왼쪽이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이 감소한 이유는 영업비용 3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지우개 왼쪽입니다. 자, 거래 2를 분개하면 비용의 증가는 왼쪽,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였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으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확인할 게 있죠. 뭐였나요? 네, 차변과 대변 합계 금액이 균형을 맞췄는지, 균형을 이뤘는지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시 살펴보면 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거래에 따른 분류와 위치를 파악했고요. 참고로 이 과정은 머릿속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결국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분계를 해야 되는데 네, 정해진 위치에 자산과 비용 증가는 왼쪽에, 수익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왼쪽에 정해진 위치에 분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분계를 이제 항목별로 가감해서 다시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요. 이 분계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계 1번입니다. 1번 현금 자산 증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대차 대조표의 자산 항목입니다. 잘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번 컨설팅 수입,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이 2번은 수익의 증가는 손익계산서 수익 항목입니다. 그리고 거래 4번 영업비용, 비용의 증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3번 현금이 감소한 거래는 대차대조표 자산에 감소했기 때문에 빼기 항목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다 잘 반영이 된 것 같나요? 네.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과 비용은 종합소득으로 뭉치기 위해서 이제 모의로 가야 됩니다. 네, 모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이제 모의로 가야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으로 가는 길에, 모의로 가는 길에 세무조정이라는 다리를 한번 먼저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했었는데 이 재무제표상 수익과 비용이 얼마였나요? 네. 조금 전에 작성했던 그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1000만원, 단위가 만원입니다. 편의상 비용은 300만원, 그래서 이익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이 회계장부에 반영된 숫자가. 근데 이 회계장부에 반영된 영업비용 300만원 중에 이 100만원은 가사경비, 즉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법상 가사경비는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반영된 300만원에서 가사경비 100만원을 차감해준 200만원이 세법상 비용이 됩니다. 결국 세법상 이익은 800만원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회계 시간에 복식부기의 균형을 확인해야 되고, 이 복식부기의 균형은 단순한 숫자, 차변과 대변의 숫자 합계가 아닌 진실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차변과 대변 숫자의 합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균형을 맞췄죠. 단순한 합계의 일치로서 균형을 맞췄지만 이건 진실한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과 무관한 비용 1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이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이 회계장부에 반영을 했다면 회계장부상 이익은 800만원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계를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균형이 중요하다. 진실한 재무제표, 진실한 재무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상 이익, 즉 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소득은 모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으로 모일 차례입니다. 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에 먼저 사업소득은
네, 잘 모였습니다. 세무 조정을 통해서 반영된 산출된 이 세법상 수익 1000만원, 세법상 비용 200만원, 그렇죠?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800만원이 이렇게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네, 근로소득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은 3천만원, 근로소득 공제는 1000만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결국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네,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 두 소득에 대한 총 수익금액의 합계, 수익의 합계, 총 수익금액은 4천만원이 되고, 네, 4천만원이고요. 비용의 합계 200만원과 1000만원 합계, 필요경비는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소득금액, 이익에 해당되는 종합소득금액은 2800만원이 네, 산출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단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원으로 도출된 상태입니다. 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한 종합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총수익금액이 4천만원이었고 필요경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2800만원이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차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소득공제는 300만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2800만원에서 소득공제 3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2500만원이 도출됩니다. 이제 이 과세표준 2500만원에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현행 소득세율을 반영해서 최초 1200만원까지는 6%가 반영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요 2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까지는 6%가 반영이 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간 15%가 반영됩니다. 네, 이 과세표준 2500만원에 대해서 이 초과 누진세율을 반영해주면 세금이 267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세금 애누리,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했고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얼마일까요? 네,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100만원 했다고 가정했었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네, 강연료, 컨설팅 강연료를 받을 때 30만원을 원천징수 나가고 떼고 받았습니다. 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만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 두 금액,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의 합계 13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267만원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130만원이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267만원 중에서 원천징수로 130만원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267만원 중에서 130만원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137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네, 우리 소득세 관련해서 많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소득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무 업무의 출발점은 회계장부의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우리는 회계의 언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결과 대차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상 반영된 수익과 비용, 이익이 이 세무상 수익과 비용, 이익과 차이가 존재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이익인 소득 금액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계장부 작성이고요. 이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상 이익, 즉 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도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여러가지 소득 중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뭉칠 소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본연의 그리고 사업자가 창출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이 사업자가 창출하는 사업소득이 있었고요. 본연의 내가 창출하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장부와 세무조정을 통해 작성된 세법상 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사업소득 이외에 본연의 내가 창출한 이 소득들 중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소득이 존재한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도출합니다. 즉, 이 전체 합산된 소득에 대해서 하나로 모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총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데요. 이 종합소득 금액은 산출이 되어 있고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 등 세금 애누리를 차감하고, 그리고 세법상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이 존재한다면 그걸 차감한 금액을 최종으로 세무소에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최종 종착점인 종합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이 회계를 출발점으로 어떤 소득을 합산해야 되는지, 어떤 소득이 모여서 종합소득세 산출 대상이 되는지를 많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회계장부 작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복식부기, 그렇죠, 거래를 분류하고 그 분류된 거래를 정해진 위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회계장부 작성 의무, 기장 의무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었고요. 그러한 의무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채찍과 당근도 있었습니다. 채찍은 무기당 가산세였고요. 당근은 세금을 좀 깎아주는 기장세 공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식부기를 출발점으로 기장 의무와 경비율의 개념을 살펴봤었고요.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어떤 소득이 분류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돼야 되는 소득인지, 그리고 그 소득 대상 소득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을 살펴봤고요. 이 필요경비 부분에서는 이 필요경비는 이 사업자가, 본연의 내가 아닌 사업자가 이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업경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자가 아닌 본연의 내가 사용한 경비가 가사경비라고 했는데요. 이 가사경비는 이 장부 작성과 또는 이 세금 산출 과정에서 반영하면 안 된다,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개개인의 지출 상황을 한번 고려해서 소득을 줄인 상태에서 세율을 곱하는 개념이었고요. 이 세율은 누진세율이었습니다. 예, 비례세율,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을 살펴봤었고요. 우리 종합소득세는 7단계 예,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서는 분리과세 생각나시나요? 네, 분리과세와 관련된 원천징수, 네,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과세로 그 납세금과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이 세금 애누리는 이 산출된 산출세액을 세금에서 세금을 좀 깎아주는 개념이었고요. 그 예시로서는 네, 여기 그 기장 의무와 관련된 기장세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었는데요. 예시로서는 역시 기장 의무와 관련된 무기장 가산세가 존재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많은 개념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많은 개념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많은 점들을 찍어왔다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네요. 네, 열심히 이 점들을 찍고 오셨고요. 우리는 그 점들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납부할 세금, 종합소득세를 잘 산출해야 되겠습니다. 네, Connecting the Dots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세 학습하신 점들을 잘 찍어 오셨고, 이제 이 종합소득세도 그 점들을 잘 연결해서 잘 산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득세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